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이선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바로 문맥 규정에 관련된 문항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문맥 규정 말 그대로 문맥의 흐름, 문장이 자연스럽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라는 느낌이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4개의 선택지에서 고르게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순수히 그저 어휘력을 묻게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문제의 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가 나오고요. 괄호니 나니오 이레마스까? 무엇을 넣습니까? 1, 2, 3, 4から 이치방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문항으로 우리 곧장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昨日 習ったことを 어제 배운 것을,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한 가지, 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현재 기본형으로도 수식하지만 과거 기본형으로도 수식을 하고 있네요. 배웠었던 것을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죠. 이미 혹은 벌써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시마이마시다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시마이마시다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구문 하나를 떠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뭘까요? 무언가를 해버리다 라는 구문.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앞에 동사의 태형들이 나오고 있구나, 제시되어 있구나, 혹은 동사의 태형이 아닌 것들이 제시되었을 때는 정답에서 일단 제외시켜 놓는 그런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구문 암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언가를 해버리다, 무언가를 하고 말았다. 자, 읽어봅니다. 테시마우, 테시마우. 자, 예문처럼 테시마이마시다, 해버렸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제 배운 것을 벌써 머릿속에서 까맣게 망각하고 말았어요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국인들도 자주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타와 있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일타와 있다는 다르죠. 일타는 없어서 분실하다고요. 있다는 머릿속에서 깜빡해서 망각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일타, 있다 반드시 구별하셔서 한국어도 구별하셔서 구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건을 분실해서 잃다라는 동사로는 나쿠스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쿠스, 나쿠스. 저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라고 한다면 나쿠시테 시마이마시다, 나쿠시테 시마이마시다가 되겠고요. 자, 머릿속에서 있다 망각하다 동사는 와스레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깜빡했어요, 저 이제 잊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와스레테 시마이마시다, 와스레테 시마이마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선 어제 배운 것을 머릿속에서 망각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와스레르라는 동사를 이용하여 와스레테 시마이마시다 라고 정답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2번 나쿠스와 3번의 와스레르를 좀 더 구별해서 명확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한자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나에게 없겠죠. 그래서 한자는 없을 무자를 씁니다. 나쿠스, 잃어버리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망각하다, 내 머릿속과 마음에서도 떠나버린 거죠. 따라서 와스레르, 망각하다 할 때 망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어휘를 좀 질문하실 때가 있어서 어휘를 하나 보충할 텐데요. 잃다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으니 일단 읽어볼까요? 우시나우, 우시나우가 됩니다. 자, 우시나우 할 때 이 한자는 분실하다 할 때 실자가 되고요. 우리 예의를 잃어버린 상태를 실례라고 하죠. 그때 쓰레 할 때 시즈라는 실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자의 훈독이 바로 잃다라는 동사의 우시나우고, 나쿠스가 물건 같은 것들을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거에 비해 우시나우는 추상적인 것들, 어떤 기회를 잃었다,
혹은 이제 나의 마음은 사랑을 잃었다라던가 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잃었다라고 할 때 주로 쓰이게 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다라고 했더니 길을 잃었어요 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현상을 보는데요. 자 길을 잃은 거는 이제 추상적인 거를 잃거나 물건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은 길에서 헤매는 것을 길을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어에서는 잃다의 나쿠스나 우시나우 동사를 쓰지 않고요. 헤매다, 길을 헤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요우, 미찌니 마요우, 반드시 니라는 조사와 함께 쓰여서 수거로서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미찌니 마요우, 미찌니 마요우. 반드시 헤매다 동사로 표현해야지 잃다라는 나쿠스나 우시나우를 사용해선 안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으니 자, 우리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84페이지의 6번 문제인데요. 자, 일단 블랭크 먼저 제시가 되고 냉화가 아리마시다요. 전화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시제가 아리마시다죠. 있었어요니까 시제는 바로 전화가 걸려왔던 시제는 지금 이전이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치토모라고 하면 조금도 라는 뜻이고요. 2번에 모쓰구 하면 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앞날을 좀 예시하는 부사가 되겠죠. 이제 곧 라는 뜻이죠. 머지않아 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키라고 하면 조금 전이란 뜻이고요. 자, 4번에 호톤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란 뜻이 됩니다. 시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사키, 방금 전, 즉 과거를 말해주는 부사 방금 전이라는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4페이지의 이 6번 문항은 무엇을 어떠한 어휘를 물어보는 문항이 될까요? 네, 우리 그동안 핵심 품사로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집중해서 공부해 오셨을 텐데요. 자, 여기선 바로 부사 어휘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자, 요 기회에 부사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요. 서술어를 꾸며주기 위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객관적인 의미를 외우시면 물론 충분합니다만 부사도 종류가 있으니 그 종류를 나누어서 카테고리화 시켜서 외워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6번에서는 시간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과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 몇 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카시라고 하면 옛날이란 뜻입니다. 물론 품사는 명사이지만 이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에는 부사로서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옛날 이야기의 시작은 보통 무카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사키는 방금 전이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과거였지만 바로 밑에 모쓰구라고 하면 이제 곧 머지않아 라는 뜻이 됩니다. 모쓰구, 혹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마모나크라는 부사를 들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모쓰구랑 같은 의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쓰구라는 단어의 모만으로도 이제 곧이라는 느낌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렇죠. 좀 앞으로의 이야기, 앞으로의 시를 이야기한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마다는 아직이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이란 얘기는 아직 현재까지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못했어요라는 얘기는 현재까지도 못했어요죠. 따라서 마다는 반드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이며 마다가 들어간 문장에는 절대로 과거형이 쓰여선 안 된다.
과거형이 쓰여선 안 된다라는 철칙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는 반면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사에는 여러 가지 그 밖에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부사, 빈도부사, 정도부사, 상태부사 등등이 있습니다. 실은 그 외에 더 있죠. 비교부사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일단 서술부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서술부사는 부사 혼자만으로서 느낌을 가진다기보다는 반드시 특정의 서술어와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호응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가령 300원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없어요, 있지 않아요 라는 뭐뭐 밖에라는 단어는 반드시 부정과 같이 쓰여야 비로소 본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서술부사는 특정의 서술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가 부정입니다. 따라서 부정문에만 쓰일 수 있는 부사 몇 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나왔던 찌또모인데요. 요만큼도, 조금도 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나이, 부정형 나왔죠.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아요. 조금도 눈을 조금도 깜빡하지도 않아요 라는 느낌의 최소한 그것도 라는 느낌의 단어가 되니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캐시때라고 하면 제가 좀 발음을 강하게 했죠. 결코 뭐뭐하지 않다입니다. 역시 뒤에 부정문이 쓰인 거 보고 계실 겁니다. 캐시때 결코 절대로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엄격성을 가지는 그런 어휘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빈도부사로 넘어갈 텐데요. 빈도란 얘기는 뭘까요? 횟수겠죠. 얼마나 자주 하느냐 혹은 드물게 하느냐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츠모가 나오면 늘, 항상, 영어로 따지면 always 뭐 이런 표현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옆에 타마니라고 하면요. 이따금씩, 가끔씩 이란 느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테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이테이는 거의 대부분, 즉 어김없이 란 뜻입니다. 이츠모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빈도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도란 얘기는 심한 정도가 되겠죠. 커피가 뜨겁다, 너무 뜨겁다, 너무 완전 뜨겁다, 뭐 이런 형태의 뜨거운 정도의 깊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나리는 꽤 상당히 제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뭐 피아노를 칠 때 가나리 조지다라고 한다면 꽤 상당히 잘한다. 뭘까요? 능력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정반대로 스코시 하면 조금이고요. 같은 말로 쪼또 쓸 수 있겠죠. 자, 옆에 스까리라고 했는데요. 자, 스까리는 100%입니다. 남김없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란 뜻으로서 저 이제 감기 스까리 나오리 마시다 다 나왔어요. 유학생활 이제 스까리 나래 마시다 라고 한다면 유학생활 이제 다 익숙해졌어요. 저 완전히 일본이 됐어요.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까리 혹은 선생님과의 약속을 스까리 와스레 마시다 라고 한다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부사 설명드릴 텐데요. 상태, 어떠한 상태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뜻이죠. 첫 번째 학끼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 여행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학끼리 이때 쿠다사이 하면 명확하게 말해, 애매모호하지 않게 말해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잘 들리지 않으니 발음을 좀 더 학끼리 시대 쿠다사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발음해 주세요가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옆에는 식가리인데요.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제대로란 뜻입니다. 2살밖에 안 됐는데, 뭐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식가리 시대마스네 라고 하면 애가 참 제대로 됐네요.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식가리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쯔기노 에키데 다음 역에서 오리 때 일단 내리고
바스니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바로 니인데요. 자, 니라는 조사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노르라는 동사 연상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버스를 타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오를 쓰면 안 되고 니를 써야 되는 동사였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스니 노르, 마스니 노르. 쯔기노에 기대 오리 때 다음 역에서 내려서 버스에 타세요인데요. 자, 지금은 단순히 탄다기보다는 갈아타는 것이죠. 따라서 타다라는 동사의 흔적이 있는 정답은 1번일 텐데, 자, 1번의 원래 동사의 원형은 노리카에르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자, 일단 타다 동사는 니노르. 그런데 갈아타는 것도 거기에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는 계속해서 니를 쓰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갈아타다 읽어볼까요? 노리카에르, 노리카에르. 자, 참고로 이 카에르의 한자는 환자인데요. 여러분들 환승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바꾸어 타다, 바꾸어 가다 라는 느낌의 카에르, 바꿀 환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외의 단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히코시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사의 기본형은 히코스, 한자로 보면 바로 밑에 있는 히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사하는 것은 이상하죠. 거주지를 옮기는 게 이사하다라는 것에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히코스라는 동사는 히코시라는 동명사를 만들어서 히코시오스르, 이사를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아주 흔히 자주 쓰이므로 역시 익숙될 수 있도록 눈에다 익혀주시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면 가와르인데요. 동사를 한자로 바꿔보면 변할 변자에 가와르가 됩니다. 변하다가 됩니다. 즉 바꾸다가 아닌 모습 자체가 변하다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구미호가 낮에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런 변화를 가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고 틀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도리카에르, 일단 도리카에르를 한자로 쓰면 토르, 잡다, 쥐다 라는 뜻이고, 카에르는 교체하다 할 때 채자가 되겠죠. 따라서 서로 맛 바꾸다가 되겠습니다. 교체해서 서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맞바꾸다, 교환하다라는 개념으로, 자, 보통 물건을 맞바꾸다일 때 자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도리카에르가 되겠죠. 자, 한자를 보시면서 히라가나의 의미, 히라가나로 보고 그냥 의미를 단편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한자를 보시면서 그 느낌을 받아들이신다면 다른 예문에 나온 이 어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를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와타시와 나는 다나카상이 다나카씨에게 료코노, 자, 명사가 노의 형태로 뒤에 단어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자, 여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네요. 자, 역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명사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명사를 모라이마시다, 받았네요. 저는 다나카 씨한테 여행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미야게, 오미야게라고 하고요. 일단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어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외래어를 주로 씁니다. 읽어볼까요? 프레젠토, 프레젠토. 그런데 자, 이 프레젠토에 해당되는 선물이란 단어 일본어에 있습니다. 바로 오크리모노라고 해요. 자, 읽어볼까요? 오크리모노, 오크리모노. 네, 자, 오크리모노는 증여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선물에는 종류별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선택지 3번에 나왔던 오미야게는 한자 보이시나요? 네, 흑토자의 산자입니다. 토산, 토산품이에요. 즉, 내가 어디를 갔다 왔거든? 나 거기 갔다 왔어 해서 그곳의 기념품을 사오는 선물을 오미야게라고 하죠.
자, 때문에 출장 갔다 와서 사는 선물, 여행 갔다 와서 사는 선물을 오미야게라고 하고요. 가령 예문에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라서 엄마에게 오미야게오 아게마시다. 오미야게를 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해석으로는 오늘 엄마 생일이어서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처럼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엄마한테 기념품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축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 축하 선물이 바로 밑에 있는 오이와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보시면 축하하다 할 때 축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오이와이 앞에 그 타이틀만 붙여주시면 그거 축하 선물이 돼요. 자, 가령 졸업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소츠교 오이와이가 되겠고요. 자, 생일 선물이라고 한다면 단조비 오이와이가 되겠고요. 혹시 누군가 이사 갔을 때 집들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히코시 이와이, 히코시 오이와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이와이, 오히려 우리는 오이와이라는 선물을 더 많이 주고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밑에는 올해라고 했는데요. 우리 보통 감사 선물 많이 드리죠. 특히 명절 때도 드리고 뭐 혹은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올해라고 하고요. 한자는 예의 할 때 예자가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이렇게 각자 다르고 한자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오크리모노 그리고 프레젠토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N4라면 이런 구체적인 선물의 종류도 지금 1번처럼 물어보고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1번은 오미마이인데요. 발음이 오미야게 뭐 이런 것들랑 좀 비슷하죠. 이것은 병문안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병문안 읽어볼까요? 오미마이, 오미마이. 자, 그 다음엔 일본의 축제, 일본의 전통 축제를 오마츠리, 오마츠리. 자, 그 다음에 오이와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하 선물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자, 선물이라는 단어를 알아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는 선물인지 따라서 선택지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집중해왔던 주요 핵심 품사,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이외에도 부사, 문장의 느낌을 좀 더 살려주는 이런 액세서리 부사도 충분히 걸맞는 액세서리를 고르도록 걸맞는 부사들을 고르도록 충분히 선택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하나의 어휘당 하나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거에 걸맞는 예문은 한국어로 했을 때 어떤 문장들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